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5일, 오늘 화요일이죠. 오후 7시 19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아직 427.5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하단선으로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월봉은 뭐 특이사항이 없는 거죠. 이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태면 하단선이 올라와요. 이렇게. 예, 지금 상태면 여기랑 여기 두 군데 하단선이 올라오고요. 상단선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은 이렇게 딱 조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단선이 그 위는 전봉 고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애매한 거예요. 일단 하단선이 발달하기 때문에 예, 이 상태면 하락에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단선이 조금 더 약하고 하단선이 조금 더 강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3거래일 남았고 이번 달은 4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4거래일 동안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쨌든 다음 달 초반에는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를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430. 자, 430으로 마감하면 상단선이 여기 432 정도에 가고요. 그 다음 상단선은 445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하단선은 424 정도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 전략을 424 아래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425. 자, 425로 마감하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딱 붙어버리죠. 이건 최악이에요. 위에서 누르는 것과 아래에서 받치는 게 폭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이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사실 피했으면 좋겠어요. 420, 420에서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감을 하게 되면 하단선이 한 417.6 정도에 위치하고 상단선이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은 전봉 저가를 지킬 동 말동인데 반면 상단선이 강한 게 없어서 이럴 때 조금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한 상단선은 440대에 있죠. 그리고 하단선은 417대에서 이번 달 저가인 414, 그 사이만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415. 415에서 마감하면 아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상승으로 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한다면 420 위에서는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최소한 420 위에서는 끝나줘야 상승에 유리한 거고요. 415 아래로 마감을 하게 되면 상승은 물 건너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24니까요. 밑으로 4포인트 정도니까 1% 정도까지는 조정해도 괜찮지만, 그죠? 2% 이상 조정하면 올봉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 4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보셨죠? 자, 430에서 마감하면 상승이 유리하고요. 425, 아까 425 됐죠? 425, 425에서 마감하면 완전히 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위아래가 완전히 끼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태죠. 이건 위에서 누르는 것과 아래에서 받치는 게 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면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위치에선 이번 달 마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430이냐, 420이냐, 415냐. 420이면 상승 힘은 있지만 강하지 않은, 415면 상승 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430이면 하락 힘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음, 나머지 4일 동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은 설명 다 해드렸죠. 지금 어디서 끝나냐에 따라 다음 달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눈으로 보셨어요. 월봉은 끝.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자, 여기가 매수가라고 했잖아요. 418.9 정도 되는 여기가 매수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이고 423.45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매도자의 영역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매도자 영역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매수자는 홀딩만 가능하고 이제 매도자들이 매도를 할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아, 지난주 고가가 427.75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430에서 마감하겠다라는 소리랑 비슷하고요.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425든 422든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적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저가를 깨면 415가 되죠. 416.08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고가를 넘는다. 그 첫 번째,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난주 저가를 깬다.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430,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425, 420, 그 다음에 지난주 저가를 깨면 4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15는 부정적이잖아요. 따라서 지난주 저가를 깨면 이제 무너질 거다. 월봉이 무너질 거다라고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저가도 안 깨고 지난주 고가도 안 깼어. 그럼 애매한 거죠. 그렇죠? 425나 420의 시나리오를 가져다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다음 달은 정말로 애매할 거다. 그러니까 매도치기에는 상단선이 그다지 좋지 않고 매수하기에는 하단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또 하나는 매도해야 되는 가격이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전봉의 고가를 넘든지 아니면 전봉의 저가를 깨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로 정리가 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더 깔끔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머뭇거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지금 상단선이 여기 420일 라인부터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420일 라인 위로 올라섰다라는 거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그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야 되는 그 구조가 성립돼야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은 이렇습니다. 주봉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430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고가 430 그리고 종가도 430 그러면 이렇게 위가 열리죠. 물론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위가 열려요. 그건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이번에는 425 이게 현재 425의 형태죠. 그러면 아래도 아무것도 없고 위는 여기 살짝 위에 있어요. 425점 얼마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이거 둘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승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다음에 420. 자, 이 420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위가 닫히죠. 예? 이건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420에만 마감을 해도 이건 상승에 그다지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415.
이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은 420 밑으로 끝나면 안 좋은 거예요. 네, 주봉은 420 밑으로만 끝나도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1% 이상 내리면 안 돼요. 오늘 0.9%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남은 3거래일 동안 만약에 아래로 가면 아, 이건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 찬스가 올라면 지금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됐을 때 내려와야죠. 자, 이제 주봉까지 보여드렸죠. 일봉. 자, 일봉은 하단선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갭상승을 해서 조정 후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이게 상승에 유리하고요. 만약에 이게 등가보다 낮게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주봉은 상단선이 누르는데 일봉은 대항할 수 있는 하단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도하면 이거는 오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이건 이제 하단선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승하는 건 월봉도 하단선이랑 거리가 멀고 주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일봉도 지금 하단선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갭상승해서 조정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선물 매수하고 현물 개인이 매도하는 방법으로밖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예. 선물도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죠. 아직 427까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424.95이기 때문에 427이면 3포? 3포도 안 돼요. 한 2.5포 정도만 되면 벌써 월봉 상단선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월봉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예, 7, 8.9조 원이잖아요. 과연 상단선을 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봉도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시가부터가 상단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물 매수가 들어야 되고 개인이 현물 매도해야 이걸 버틸 수 있습니다. 일봉, 예, 일봉은 상단선 다 들고 끝났고요. 여기도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단선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하단선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리면 올라갈 수 있고 내리면 내려갈 수 있는데 일봉의 상단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주봉이 이미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봉은 이미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봉이 눌렀을 때 막아줄 수 있는 하단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로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월봉 아직 상단선 안 왔죠. 주봉 상단선 위에 탔죠. 그쵸? 그 다음에 일봉 여기도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코퍼스. 코퍼스는 지금 1990원인데 예, 어차피 지금 1950원대가 매수가기 때문에 월봉으로는 매수 가치가 없고요. 주봉으로는 이제 매수 가치가 생겼죠. 예, 볼린저 밴드 5하단선까지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할 수 있는 구조죠. 예, 주봉으로 보면 이건 매수를 하시고 예, 지난주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일봉.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상단선이 발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왔다. 이렇게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구조고요. 설사 오늘 저가가 붕괴된다고 해도 외부적으로 충격파만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뭐 나스닥이 급등하고 뭐 다우지수가 급등하고 그런 식만 아니면 해볼만 해요. 왜냐면 일봉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봉은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요. 해볼 만한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래 내역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네. 자, 개인이 9,679억 현물을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714억, 그 다음에 기관이 8,840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기관이 끌어올렸다고 봐야죠. 예, 근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예, 금투가 올렸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6,15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옵션은 콜 47, 풋 20이니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예, 계약수로 보면 콜은 1205계약이고 풋은 6541계약이에요. 외가를 많이 샀다는 얘기겠죠. 음,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특이사항은 없고, 선물을 6,157억을 샀는데 이게 누적으로 8천억대였나요? 8천억대 매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퉁쳐보면 아직도 한 2천억대의 매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아직도 누적으로 2천억대 정도는 남아 있다. 물론 야간장에서 정리한 거는 제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 포함하면 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무시하고 봤을 때는 현재 선물 누적은 매도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현물을 714억 샀지만 이미 8.9조 원의 매도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금액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9,679억을 매도를 했지만 누적으로 보면 아직도 7조 원대 매수를 보이고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 데이터로 보면 지금 선물은 2,291억의 매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은 오늘 그렇게 정리하고도 7.6조 원, 그러니까 7.6조 원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8.9조 원입니다. 그 중에 7.5조 원이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8.9조 원 중에 1.4조 원이 일반 매도고 음, 나머지 금액 7.5조 원이 공매도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누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매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은 이제 개인이 매수하는 장이고 거기에 꼽살이 껴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외국인은 시종일관 매도로 예,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누적으로 봤을 때 2천억대의 매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상방이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자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이 8.9조 원대 매도를 한 적이 있느냐? 그죠? 작년 3월 팬데믹 때하고 그때가 한 12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올해 1월 삼성전자 급등했을 때 내답한 그때가 한 5조 원대 매도를 했으니까 지금 현물 매도의 수준은 1월보다 크고 작년 3월보다는 작은 수준입니다. 근데 8.9조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달에 거의 9조 원대를 매도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 정도 금액을 매도하는 걸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아니 거의 10개월 가까이 매도해가지고 30 몇 조를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3조 원 정도 매도를 하면 10개월에 한 30조 정도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9조 원 정도면 이게 3개월치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3개월치 하락할 때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지금 한 달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죠. 개인이 다 받아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음,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자 5월 달에 개인이 매도한 종목, 예, 고퍼스 매도한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도 59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준 거예요. 1,500억대까지 갔었는데 이제 많이 줄어서 590억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매수 종목이 아니에요. 매수 종목은 삼성전자죠. 4.19조. 그죠? 4.19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은 오르기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개인이 잔뜩 매수하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어렵겠죠. 다행히 아직 고포스는 음, 순매수 종목이 아닙니다. 이번 달만큼은. 앞으로 사거래일이 남았어요. 아직 사거래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위로 가겠다 아니면 아래로 가겠다 이렇게 명확한 사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센터에 자리를 잡고 계속 양쪽 간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이번 달이 다 마감할 때까지는 방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말까지는 지켜보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